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4월 10일 조작기소 국조특위 기간보고에서 김성구 육군소장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여기에 6월 10일,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 주관 회의를 했죠. 네. 그래서 협의한 결과를 바꿔라.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거죠. 저희 국방부는 처음에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까지 국방부는 이제 내부 자체적으로 TF를 편성해서 회의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국방부는 이렇게 입장을 정했어요.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국방비서관이라든지 국방 담당 차장이 아닌 김태효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그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습니다. 예. 요구를 해가지고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태효가 직접 수정하고, 네. 그 사이에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효가 찍찍 긋고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 해경 발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4월 21일 국조특위에 출석한 김태효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김성구 사단장이 지난번 기관보고 때 증인의 지시에 따라서 증인이 직접 수정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 회의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영상 그런 사실 없다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우선 4월 10일 날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김성구 사단장이 먼저 사인펜으로 그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물어보시는 의원님께서 자꾸 결론을 내놓고 추궁을 하니까 대답이 딴 데로 가다가, 그래서 있으면 신기해서라도 사진을, 그럼 수정한 걸 사진이라도 찍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 전혀 펜을 들고 있지 않았고요. 이분이 지금 사단장인데 김성구 그 당시에 회의에 들어가서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다. 요구해서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하고 그렇게 했다. 그거 누가 했냐? 김태효 차장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위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김성구 씨가 꺼낸 말이 아니고 질의안의 의원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질의가 아니라 누가 이걸 했냐? 수정했다. 김태효. 아니 김성구 사단장이 이거를 거짓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봉지욱 기자는 강백신을 면전에서 박살내는데 녹취록에서요, 저를 지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팀장님. 제가 저 때 팀장이었거든요. 팀장님하고 저를 지칭한 얘기가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것을 녹취록 4개를 제가 통화한 걸로 조작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백신 증인 나와보세요. 어떻게 된 거죠? 저거는 이제 녹취록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건 확인돼서 오류가 지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 게요. 제 재판이잖아요.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지욱 참고인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증인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옵니까?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영 증인 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이 우리 강백신 증인 말은 봉지욱 조우영 간의 녹취록은 잘못됐다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라정주 조우영 녹취로 제가 들어보세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속기사가 2명이 등장해요. 한 명은 박땡땡, 한 명은 문땡땡인데 어떻게 속기사가 다른데 2명의 속기사가 똑같은 오류, 봉지욱이라는 통하지도 않는 대상자를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런 구체적 경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속기사들은 들리는 대로 목소리를 그냥 봉지욱 썼겠죠. 이 사람이 봉지욱 하니까. 그러면 속기사 2사람한테 누가 이 목소리를 봉지욱이라고 그 속기사한테 입력해 줬느냐 이게 문제인데 결국 그 입력은 수사관 아니면 검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안 그렇습니까, 봉지욱 참고인? 일단 저게 왜 그러냐면요. 저 안에서 이제 그 라정주 PD가
조우영 씨랑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이 만난 적 없죠? 그러니까 만난 적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묻고 들었는데 그 반론을 반영을 안 한 것처럼 검찰이 공소사실을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조우영 씨한테 윤석열 만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데 검찰이 지금 다른 사람이랑 통화한 그 내용을 갖다가 붙여서 제가 물어보고 들었는데 빼버린 것처럼.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 속기록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지금 언론인 사건에서도 속기록 가지고 장난치는 게 발견된 거예요. 강백신 증인의 저 수사팀장 강백신 증인의 수사팀에서 속기록 장난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 회의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 노정면 의원은 결국 이러한 엉터리 회의록을 재판한 재판부도 비판하는데 도대체 이 이메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고 싶어서.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저게 왔으면은 저거 진짜 맞아?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검찰한테 또는 변호인들한테 이것이 맞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없어요. 판결문에 없어요. 안 나와요. 아예 판단이 없어요. 그래놓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결을, 유죄 판결을 때린 거예요. 1심 판사 9년 판결을 때렸고요. 2심 판사 7년 8개월 때렸습니다. 인생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신진우 판사를 불러내서 충분히 질문하고 충분히 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2심 판결은 어땠을까요? 2심 판결은 원심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판단 내용들을 빼곡히 적어놓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다. 재판장 문주형. 이 재판장 문주형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되고 처음 발탁해서 수원 고법의 재판장으로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앉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심어놓은 건가?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수원 고법에 픽이 돼서 가요. 조희대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 사건 2심 주심 판사, 재판장을 합니다. 그래 놓고 말도 안 되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에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사실을 오인했다,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리고 아까 그런 시애틀 아파트에 이메일까지 제시하면서 이게 사후 조작 작성된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주장하지만 위법이 없다.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 하고 변호인단 주장을 다 버립니다. 역시 2심 판결문 문주영 판사의 작품입니다. 피고인은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및 변호인은 김태균이 신재권입니다. 신재권으로부터 전송받은 회의록, 이거를 그대로 증거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이미 주장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거 이상하잖아요. 원본 파일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내냐고. 그거 전송받은 그 회의록이 아닐 것이라고 변호인이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 또한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재판장 문주영이 선언한 거예요. 그러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자, 조작에도 이토록 성의가 없었냐는 말이 나오는 건 판사가 저들 편이라는 확신 때문이겠지요. 뉴스타파의 이범준 전문 의원의 조희대는 왜 검찰 조사를 더 신뢰하나? 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면 이재명 수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사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협박해왔는지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 그들이 더러 사과하는 이유도 그간의 악행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민주주의 파수꾼인 검찰이 폐지되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것이다. 검사들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법원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협박해서라도 조서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났기 때문이다. 옛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피의자가 손도장을 찍으면 증거 능력을 생기도록 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바뀐 2020년 이후에도 검사들은 피의자를 겁주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 이유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사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만이고 그럴 기술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 조서를 그대로 믿어 유죄 판결을 찍어내는 판사들이 있어서다. 결국 지금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지키려는 배경에는 검찰의 뒤를 바쳐온 조희대와 같은 법관들이 있다. 자, 결국 검찰 폐지와 법원 개혁은 세트인 것이고 법원 개혁의 출발은 당연 조희대 탄핵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